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 1일 1영상이라는 엄청난 미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좋아하신다면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차도로 영상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최근 차도로 채널에서 전설의 태권 고수들을 모시고 진행한 태권 필살기 도끼질 특집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무술, 무예, 그리고 무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UFC와 가장 관련이 깊은 무술인 브라질리언 주짓수에 대한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레이시 주짓수의 창시자인 엘리오 그레이시의 7아들 중 한 명인 호이스 그레이시. 그는 호리호리한 몸으로 근육질 헤비급 격투기 선수들을 모조리 무찔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UFC 첫 번째 대회를 우승하면서 전 세계에 주짓수를 알린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호이스 그레이시가 UFC를 통해 종합격투기에 데뷔한 것은 1993년이긴 하지만 이미 브라질에선 무규칙 격투기 대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주짓수도 블랙벨트인 만큼 1993년 이전과 그 이후의 경력도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분량상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전설의 주짓수 고수 호이스 그레이시가 최초로 UFC 우승자가 되고 종합격투기가 막 자리를 잡는 시절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초창기 시절 UFC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오 그레이시의 7아들 중에는 차도로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는 힉슨 그레이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힉슨 그레이시는 그레이시 가문에서 가장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레이시 가문을 대표하지 않고 호이스가 UFC에 출전한 이유는 바로 마케팅적인 차원이라고 말했죠. 호이스에 비해 체격이 크고 근육질인 힉슨이 UFC를 우승해버리면 주짓수가 강해서가 아니라 힉슨이라는 사람 자체가 강해서 UFC에서 우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레이시 가문의 목적은 UFC에서 그레이시 주짓수의 위대함을 알리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시 말해 그레이시 가문은 최대한 주짓수의 강함을 두각시킬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가늘고 긴 체구의 호이스가 자신보다 몸무게가 20kg보다 더 나가는 격투가들을 이기는 것이 마케팅적으로도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문의 선택을 받은 만 27살의 호이스 그레이시. UFC의 역사상 첫 대회가 열린 것은 바로 1993년 11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당시 UFC는 브라질식 무규칙 격투기인 발리투도를 모티브로 생긴 격투기 단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UFC 그 첫 번째 대회는 승자가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는 토너먼트식이었으며 머리 잡아당기기와 낭심 공격까지 허용되었고 체급과 시간 제한도 없는 정말 무규칙 격투기였습니다. 깨물기랑 꼬집기 그리고 눈 찌르기처럼 목숨이 위험한 그런 급소 공격만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급 제한이 없어 헤비급 격투가들이 대거 출전한 이런 위험한 대회에 감량 따위는 하지 않는 평체 78kg의 무술 고수 호이스 그레이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시대가 1993년이었던 만큼 미국인은 물론 브라질 바깥 세상은 주짓수에 대해 아직은 잘 들어보지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 배경 이야기를 염두해 주시고 호이스 그레이시는 그레이시 주짓수를 대표하여 UFC 그 첫 번째 무술 대회에 참여합니다. UFC는 최고의 무술을 가려내자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각 무술의 고수를 섭외하여 승자에겐 현금 5만 달러, 대충 5천만 원이 되는 상금을 준다는 내용으로 무규칙 격투기 토너먼트를 열게 됩니다. 왼손에만 글러브를 착용한 특이한 스타일의 복서 아트 지머슨 선수가 그의 첫 상대였습니다. 브라질에서 타격가들과 붙은 경험이 풍부한 호이스는 영리하게도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더블레그 테이크다운을 노립니다. 레슬링 같은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복서는 당황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호이스는 바로 마운트 포지션을 잡고 지머슨 선수의 왼손을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한 손으로밖에 방어를 못하게 된 지머슨은 나름 노력해보지만 결국 그대로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특별한 데미지 없이 두 번째 라운드 준결승전으로 올라간 호이스 그레이시. 그의 상대는 대머리 독수리 바스 루텐 선수의 오랜 라이벌인 펜 샴락 선수였습니다. 펜 샴락 선수도 첫 번째 경기를 1분 50초 만에 가져간 만큼 큰 데미지 없는 상태로 두 번째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펜 샴락 선수는 일본 격투기 단체인 판크라스에서 이미 수년간 수준급 선수들과 싸운 경험이 있는 레슬러 출신의 파이터였습니다.
최강의 무술을 가려내자는 UFC 1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 경기는 레슬링 대 주짓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호이스는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더블 레그 테이크다운을 노리지만 레슬러 출신답게 켄 샴락에겐 어림도 없는 어설픈 시도였습니다. 샴락은 간단하게 테이크다운을 방어하고 포지션을 뒤집으려고 하지만 호이스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고 두 발로 일어섭니다. 곧 경기는 다시 그라운드로 가고 호이스는 가드에서 공격을 노리다가 샴락의 발목을 잡고 스윕을 하여 역으로 자신이 상위 포지션을 빼앗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서 등을 보인 켄 샴락 선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이스는 초크를 걸고 켄 샴락은 그대로 바닥을 두드리며 항복을 선언합니다. 깔끔한 탭아웃!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주짓수가 너무나도 생소해서 심판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탭을 아무리 쳐도 심판이 경기를 말리지 않고 호이스가 탭을 보고 초크를 풀자 오히려 심판은 왜 경기를 멈추냐는 리액션을 보여 당황하는 호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판도 중계진도 그리고 관객도 주짓수와 초크의 위력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기한 상황이었죠. 멀리서 보기엔 그냥 등만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였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UFC 그 첫 번째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간 우리의 호이스 선수, 그는 가라테와 프랑스의 격투술인 사바트를 연마한 제라드 고류드 선수와 붙게 됩니다. 호이스 그레이시는 1라운드 1분 40여 초 만에 제라드 선수의 등을 잡고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이로써 평체 70kg 후반대 호리호리한 호이스 그레이시가 초대 UFC 챔피언으로 거듭납니다. 미국 격투기 팬들 사이에선 UFC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경기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 역시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이때 실전 주짓수라 불리우는 텐스 플래닛 주짓수의 창시자인 에디 브라보가 주짓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본격적으로 주짓수를 배우게 됩니다. 이 대회가 새로운 고수와 파이터들에게 종합격투기를 가르쳐준 대회이기도 하며 이 대회 하나로 격투기와 무술의 흐름도 세계적으로 변했다고 감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1994년 3월 고수들은 UFC 그 두 번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또다시 뭉쳤습니다. UFC1은 8명이서 벌인 8인 토너먼트였지만 UFC2는 16인 토너먼트였으며 상금은 $10,000 올라서 $60,000, 대충 6천만원 정도 되는 파이트머니였습니다. UFC1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체급이 없고 시간과 라운드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격투기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은 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 맥카시가 UFC2로 종합격투기 심판으로 데뷔하게 되죠. 이날 호이스는 첫 경기로 이미 격투기를 60전이나 치룬 경력이 있는 일본의 극진 공수도 검은띠 이치하라 미노키 선수를 상대로 치렀습니다. 일본에서 레전드 소리를 듣고 온 이치하라 선수인 만큼 호이스는 나름 고전하여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둘은 공방을 벌입니다. 이 경기가 호이스 선수가 UFC1에서 가진 3경기의 시간을 모두 합한 것보다 길었을 정도이니까요. 아무튼 도복을 이용한 초크로 이치하라 선수를 꺾은 호이스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 판크라스 레전드 제이슨 드루시아 선수와 붙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레이시 도장 깨기 영상 중 오늘 주인공인 호이스 그레이시가 쿵푸 고수와 붙어 그를 제대로 혼내주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 속 그레이시에게 싸움을 신청한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오늘 경기에 등장한 그 제이슨 드루시아 선수입니다. 운명의 장난입니다. 1991년 쿵푸 도장을 대표하여 호이스에게 1대1 배틀을 신청했던 그 사람과 이번에는 무술대회에서 만나다니. 1991년 도장 깨기 사건 당시에는 호이스의 압승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선수, 사실 이변은 없었습니다. 1분 만에 안바로 깔끔한 승리를 가져간 호이스였죠. 다음 경기에서는 유도와 태권도 유단자인 렘코 파도엘 선수와 붙었습니다. 렘코 파도엘 선수의 몸무게가 113kg나 나간 만큼 어마어마한 거구였죠. 이번에도 1분 30초라는 짧은 시간 만에 호이스는 도복을 이용한 초크로 서브미션 승리를 따냅니다. 저 호리호리한 몸으로 몸무게가 30kg 가까이 차이 나는 근육 덩어리를 제압하는 모습은 당시 격투기 팬들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날 토너먼트에서 마지막 경기는 패트릭 스미스 선수 상대로 갔습니다. 탑 포지션을 점유한 호이스의 파운딩을 버티지 못하고 패트릭 선수는 1분 조금 넘게 버티다가 결국 탭을 치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호이스 그레이시는 2년 연속으로 UFC 토너먼트를 우승하여 주짓수의 이름을 빛냅니다. 지난 대회가 일어나고 6개월 뒤인 1994년 9월에 열린 UFC3는 8인 토너먼트로 진행되었고 우승 상금은 UFC2와
동일한 6만 달러였습니다. 첫 경기로 호이스는 키모 레오폴드 선수와 붙게 됩니다. 키모 레오폴드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였으며 낭심 공격을 제대로 맞은 격투기 선수이자 나중에 간간 혐의의 유죄 판결까지 받고 감옥으로 보내지고 감옥에서는 살인까지 저질러 독방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는 조선, 영어 이름이 조선이네요. 예, 어쨌든 한국 이름 손형민 선수가 발굴해낸 그런 격투기 선수입니다. 조선 선수의 제자인 키모 레오폴드는 호이스를 상대로 UFC 무규칙 시절 최대 명경기라 뽑히는 멋진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키모 선수는 어퍼컷을 노렸으나 처음부터 타격으로 싸울 생각이 없었던 호이스 선수는 가볍게 주먹을 피해주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로 시작하자마자 테이크다운을 노립니다. 하지만 이전 경기들을 봐서 그런지 태클을 예상한 듯한 키모 선수는 바로 방어 제스를 취해 넘어가지 않고 밸런스를 잡고 호이스의 테이크다운 시도를 잘 방어해냅니다. 키모 선수의 등이 케이지에 닿고 둘은 클린치 상황에서 더티복싱 싸움을 합니다. 이때는 케이지에서의 클린치 싸움이나 더티복싱의 개념이 없었을 때라 현대 격투기랑은 경기의 흐름이 상당히 다릅니다. 1분이 넘도록 치열한 클린치 싸움이 이어지고 호이스 선수가 더블 언더훅이라는 상대방을 컨트롤하기 좋은 클린치 자세로 몰아넣은 뒤 키모 선수의 다리를 걸고 그대로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키모 선수는 넘어지면서 포지션을 잘 잡아 호이스 선수 등 위로 넘어집니다. 오히려 태클에 걸리고 유리한 포지션을 잡은 셈이었죠. 호이스 선수의 등을 잡은 키모, 과연 호이스 선수에게 데미지를 가할 수 있을까요? 호이스는 목을 방어하면서 이스케이프 기술을 통해 백마운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키모 선수는 호이스 선수 몸에 다리를 하나 집어넣어 훅을 유지하면서 나름 꽤 오랫동안 버티지만 결국 호이스는 불리한 백마운트 자세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오며 키모 선수를 자신의 가드에 가둬놓습니다. 가드 자세로 들어가자마자 키모 선수의 양팔을 분리하려는 호이스의 움직임이 트라이앵글이나 안발을 노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챈 키모는 순간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팔을 쏙 빼버리고 호이스의 공격에서 탈출합니다. 다시 하위 포지션에 깔린 호이스 그레이시, 이번엔 하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당시 UFC에는 공격에 큰 제한이 없었던 만큼 호이스는 키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그가 일어나는 것을 저지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공격이죠. 무게중심이 쏠려있는 머리를 컨트롤하다 보니 키모 선수의 몸은 자동으로 앞으로 쏠리며 다시 호이스 선수의 가드로 복귀됩니다. 호이스는 왼손으로 키모 선수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오른손 맨손 주먹으로는 짧은 거리이지만 파운딩을 날리며 안면을 공격합니다. 끝내 두 발로 일어서는 키모, 출혈이 있습니다. 거리가 짧아 파워는 약할지라도 노가드 상태로 안면 타격을 허용했으니 데미지가 어느 정도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테이크다운이라기보단 호이스가 자신의 무게중심을 바닥으로 낮춰버리면서 경기를 그라운드로 끌고 간 것이죠.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호이스의 결의가 보였습니다. 호이스는 팔을 제대로 잡고 안발하는 관절기에 성공하여 키모 선수의 탭을 받아냅니다. 이렇게 4분 40여 초 동안 혈투를 벌인 두 선수,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 경기로 호이스 그레이시 선수는 탈진해버리고 다음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렇게 호이스 그레이시는 첫 UFC 대회를 2번 연속으로 이기지만 아쉽게도 세 번째 대회에선 탈진으로 인해 경기에서 이기고 대회에서 탈락하는 아쉬운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다음 대회인 UFC4에 출전하여 결승까지 올라간 호이스 그레이시는 120kg의 레슬러인 거구 댄 세번 선수와 붙게 됩니다. 결승전에서 두 선수는 엄청난 혈투를 보여주지만 시간 제한이 없는 룰 때문에 이 경기는 16분 가까이 지속되고 생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경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지 못하고 중계가 끊어져 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합니다.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한 실력을 보인 두 선수는 16분의 혈투 끝에 호이스 그레이시는 트라이앵글 초크로 UFC4에서 우승하여 4번의 UFC 대회 중 3번이나 우승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1995년 UFC는 지난 대회에서 시간 문제를 겪은 만큼 이번에는 한 경기당 30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고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날 호이스 그레이시는 UFC 챔피언 자리를 두고 UFC1에서 1분 만에 자신이 꺾은 대머리 독수리 바스 루텐의 라이벌 켄 샴락과 싸웠습니다. 30분 경기 시간을 모두 써먹고 연장전 6분을 추가로 가졌지만 결국 승패가 갈리지 않아 경기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이날 비하인드에서 꽤 말이 많았습니다. 경기의 시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호이스의 한쪽 눈이 완전히 부어서 닫혀 있었던 만큼 켄이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는 의견이 매우 컸죠. 하지만 반대로 그레이시 쪽도 할 말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 UFC5에는 스탠딩 선언이 없어 경기가 그라운드로 가면 그라운드가 쭉 이어지는 것이 규칙이었는데 대회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룰이 개정되었다고 항의했습니다. 실제로 호이스의 눈이 부은 이유는
그라운드 도중 심판이 스탠딩을 선언하고 두 발로 서서 경기가 재개된 뒤에 일어난 난타전 도중에 생긴 부상이었습니다. 그레이시 측은 이 룰이 막판에 바뀐 게 이상하다고 주장했고, 만약 룰이 바뀌지 않았으면 호이스가 이겼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찝찝함을 뒤로 한 채 이 경기는 무승부 처리가 되었고, 호이스 그레이시는 UFC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호이스는 5년 동안 주짓수 수련에만 집중하고 종합격투기 경기는 갖지 않죠. 하지만 오늘은 호이스 그레이시의 초창기 UFC 시절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 만큼 그의 커리어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문이고 호이스 역시 여러가지 구설수에 휘말린 인물이지만, 오늘은 그가 초기 UFC, 특히 초기 종합격투기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고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대한민국 격투기 만세!